아비투스 제8장 사회자본 누구와 어울리는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열정이 공명함을 느낀다. 우리는 친밀한 이들과의 공통점을 안다. 몇몇과는 심지어 도둑질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삶에서 이들의 의미는 부자인지 존경받는 인물인지 영향력이 많은지 따위와 무관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모든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몇몇은 특히 더 소중하다. 가족 못지않게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면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기만 하면 된다. 닮고 싶은 사람과 알고만 지내더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모범적인 행동 방식을 전수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툴리 마리아 클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런 식의 친분은 상업적으로 혹은 경력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브루디의 이후로 관계의 작업이라 불리는 것에 아주 많은 투자를 했다. 관계를 만드는 시작은 SNS를 통해 연락처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중 대부분은 그저 연결고리 혹은 사역자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심플렉스 관계에 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통의 관심사나 개별적 만남을 통해 심플렉스 관계가 맺어진다. 그러나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회자본은 멀티플렉스 관계를 만든다. 멀티플렉스 관계는 여러 차원의 사람들을 연결한다. 예를 들어 좋은 주치의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난민을 돕는 자원봉사를 주치의와 함께하면 관계망은 더욱 튼튼하게 엮인다. 게다가 같은 구역에 살면 관계는 더욱 끈끈해진다. 즉 연락처의 개수보다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원래 관계 안에서 자아를 인정받고 재확인받으려는 속성을 타고났다. 최상층에서는 넓은 인맥이 유용할 뿐 아니라 소속을 표시한다. 인맥을 만드는 데 유용한 팁 6가지를 소개하겠다. 하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중요해진다. 상류층의 기업가와 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적 명성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중산층보다 시간과 돈을 더 많이 투자한다. 하류층의 사회적 환경은 더 협소한 경우가 많다. 그 중심에는 가족, 친척, 이웃, 동료, 그리고 함께 자란 친구가 있다. 이런 친근한 인맥은 삶의 위험을 없애지만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 감정적 연결이 약한 인맥이 종종 궤도밖의 분야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둘, 여가 시간은 곧 인맥을 넓히는 시간이다.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하는 등산이나 파티는 비공식적 연결을 강화한다. 그래서 상류층은 관계를 돌보는 데 시간, 재정, 정신적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슈퍼 리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젊은 당신은 어느 행사에서 300명과 함께 있고 거기서 2명을 사깁니다. 그리고 5년 뒤에 50명을 사깁니다. 언젠가 관계망이 형성되면 당신은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관계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원한다면 직접 확인해보라. 관계망은 잦은 접촉, 가치 인정,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생긴다. 우선 파티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첫 단계다. 셋, 견고한 집단이 모두 그렇듯이 권력 핵심층은 신입을 받아들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 당신이 집단의 명성을 높이는 데 공헌한다면 더 빨리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시간을 투자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역시 금세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스스로 엘리트라고 여기는 집단일수록 특히 그렇다. 넷, 최정상 리그는 애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많이, 과도하게 정확히 일하는 데서 계급 상승자 티가 난다. 심지어 영국의 미래 왕비도 이 문제와 싸운다. 부유하지만 평범한 가정 출신인 케이트 미들턴은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이후로 고상한 여왕의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 반면 왕실에서 태어난 왕족은 런던 고소득자의 캐주얼한 남동부 지역 영어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명심하자. 과도한 열성을 보이지 말고 엘리트보다 더 엘리트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라. 5. 특히 신입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구성원들은 과잉 적응이 아니라 담백함을 기대한다. 새로 진입한 후 애쓰지 않는 여유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처음 초대된 손님에게 VIP 라운지에서 아이스하키 경기 규칙을 설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아몬드 우유와 스테비아를 넣은 카푸치노를 주문한다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정해진 내부 격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상황을 좋게 받아들여라. 누군가 당신을 소개하고 대화에 동참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맞춰라. 단 과도하게 열정적이지 않게 과도한 기대 없이. 6. 최정상 리그에서 소셜미디어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진짜 중대한 만남은 사교 모임 혹은 비공식적인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정상 리그에서는 더는 역량을 보이고 자신을 홍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개인적인 친분과 우정을 쌓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의도 없이 담백하게. 이것이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다. 이상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특히 큰 야망은 아비투스의 명확한 변화를 요구한다. 정신, 문화, 지식, 돈, 신체, 언어, 관계 7가지 자본을 많이 가질수록 큰 야망을 실현하기가 더 쉽다. 새로운 환경에 안착하려면 옛날 코드를 새롭게 인식하고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세계의 아비투스와 더 높은 세계의 아비투스가 지닌 차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다음의 개념 대조가 그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다. 상승, 그리고 도약, 성과 추구, 성과 우위성, 분주와 여유, 자기 홍보와 자기 확신, 비격식, 격식, 추구의 선택, 맞춤, 예측 가능성과 창조 욕구, 연결이냐 정박이냐, 기회잡기와 별따기. 어느 쪽이 당신과 더 관련이 있는지는 당신의 현재 위치에 달렸다. 당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위해 노력하든 계급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아비투스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가족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당신뿐인가? 몸에 밴 특유한 분위기가 우아한 해결책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서 일하는가? 최정상으로 가는 좋은 길에 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드는가? 최정상의 인물들과 같은 높이에서 활동하고 자기 개발에 끝이 없음을 깨닫는가?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어떤 야망을 품었든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꼭 실현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아비투스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이 책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함, 실용성을 중시한다. 행운, 우연, 지원을 기대한다. 건강을 타고난 것으로 여긴다. 문화생활을 사치로 여긴다. 월급을 따지고 저축한다. 비속어를 쓰고 맞춤법을 자주 틀린다. 고향에 머문다. 또 다른 쪽 아비투스는요. 상상력, 대담한 도전을 중시한다. 계획, 목표, 실행에 집중한다. 꾸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안다.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문화생활을 즐긴다. 평생 소득, 퇴직금, 연금을 계산하고 투자한다. 정제된 언어와 정확한 맞춤법을 사용한다. 전 세계로 향한다. 당신이 가지고 싶은 아비투스는 어느 쪽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